트럼프를 탄핵하는데 동의했던 공화당에 있는 그 당시 하원 뭐 의원들 예. 싹 다 작살났습니다. 그 위에 복귀를 아무도 못했어요. 또 하나는 그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소위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정치를 통해서 지지층들을 모아내면 그렇죠. 다시 복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책에 보면 딱 고뇌이 나와 있습니다.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판단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게 딱 맞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도 이게 그대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기성정당은 소위 극단주의자인 윤석열과 손을 딱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은 남아 있어. 국민들은 1, 2년만 지나면 이 생각을 까먹을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더 나쁜지를 따질 거야. 이런 판단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유지하면 자기는 이 권력을 계속 더 확대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외에는 달리 이 상황에서 저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이해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운동은 정당 해산 운동으로 가야 돼요. 저런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게 만드는 공화적 민주주의는 또 다른 붕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그 시스템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기를 할 수 없을지언정 일단 체포하고 윤석열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는 소위 그 이후에 저는 정당 해산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공화국의 적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저는 발본 세워낸다고 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야당이 똘똘 뭉쳐서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92석이 그리고 저는 좀 비록 그 마음에 안 들지만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런 세력도 민주당이 같이 품어 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극우화되어 있는 정당 안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내잖아요. 나름 질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고 같은 세력으로 인정하고 같이 갈 존재들하고 얘기하면서 극우를 떼버려야 된다. 반민주 세력을 떼서 이 세력들은 정당 해산 운동이든 뭐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 세력이 또 준동해서 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 똑같은 행태를 또 반복하려고 덤빌 거다. 그렇죠.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정치 선동하고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탄핵을 6인 체제에서 하더라도 자기는 이 체제가 불안정하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복권을 시도할 거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나 극우 일부 세력, 정강훈이나 이런 세력들하고 끊임없이 손을 잡으면서 국가의 소요나 일종의 그 내란을 계속 꿈꾸는 작업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권력이 자기들한테 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민주당의 일정한 실수이든 아니면 실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집권을 하고 그러면 다시 자기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최후의 수단은 그때까지 자기가 사면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카드로 그걸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아니더라도 그 세력의 누군가가 정권 잡는다의 계획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격렬할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오늘도 뭐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는 상당한 유권자들이 정권이 뭐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죠.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아졌죠. 제가 뭐 확정적으로 이 시점에 정권이 예. 바뀐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뭐 평론가니까. 근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니 뭐니에 아주 아이콘일 거예요. 윤석열이 아주 아이콘이고 뭐 그때 뭐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아주 아이콘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주된 메시지는 윤석열이 억울하다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자기들이 정권 잃어버린 기간 동안 거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할 것이냐 이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이 억울하게 탄핵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억울하게 탄핵당했기에 복수를 해야 되겠기에 너희도 당해봐 탄핵. 이거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똑같이 일부 소수의 아주 소수의 태극기 집회가 했던 양식이거든요. 안 들렸어 잘. 그렇죠. 예. 근데 더 격렬하게 좀 더 확장된 어떤 사람들하고 이거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용히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유가 뭐든 간에.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뭐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막 있고 국민의힘에 있는 현역 정치인들이 막 호응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권을 계속 이제 그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정권의 인기라는 게 뭐 임기 말까지 쭉 가지 않거든요. 뭔가 아무튼 간에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져 갖고 정권이 인기를 잃게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마치 이런 식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거봐라라고 하면서 거봐라가 중요합니다. 거봐라 역시 탄핵은 부당하지 않았느냐. 재평가, 윤석열 재평가. 이 나라는 내란이 필요했다. 이런 거 그러면서 다시 재집권 그중에 꼭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재집권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코스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경각심을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예. 윤석열이 순교자가 되길 바랄 거예요.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죽은 카드야. 지금 당장 우리는 살릴 수는 없어. 살릴 수는 없지만 윤석열이 순교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교자가 된 윤석열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불러들이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일단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30.6이 나왔고요. 30%가 넘어요? 네, 민주당이 리얼미터? 45.8, 음. 정권 교체해야 한다가 60.4,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가 32.3 이렇게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TK하고 PK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건 뭔가 바이어스가 껴가지고 이건 좀 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이 정도 나오고 정권 연장이 32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이게 일종의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조사인 거예요. 예. 그 전에 데일리안이 공정하고 같이 했던 게 지난 주말쯤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중앙일보가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을 취재했어요.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싸워서 돌아올 만하다.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진짜 해볼 만하고 해볼 승부가 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대통령실 참모란 인간들이. 해봅시다. 아니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민심을 보여드릴게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말씀하신 폭넓은 연대, 다수유권자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동의를 해요. 이제 그래야지만 다수유권자 연대가 서로 갈등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소위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동의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12명, 그러니까 그 탄핵에 찬성한 12명, 그다음에 기권 뭐 이런 11명, 23명 정도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윤석열 탄핵에는 찬성을 했건 기권을 했건 포기를 했건 했지만 왜 한덕수의 탄핵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는가? 조경태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 자들인가? 소위 윤석열의 내란이 잘못됐다면 그 내란을 종지부짓기 위해서 상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빨리 임명이 돼서 소위 국회가 결정한 탄핵에 대해서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빨리 결정을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탄핵의 당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들어오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몸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태도가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우 준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것이 좀 사더름처럼 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것이 국민의 여론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적인 정당의 정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깔끔하게 고르디스 매듭처럼 딱 끊어냈을 때 정치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자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저는 어떤 그런 시점은 필요하다. 아까 다수유권자들은 필요하지만 또 그런 어떤 시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 가지고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전 계속 정치를 보면서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구나. 이걸 늘 배우거든요. 사람들은 각각이 다 생각이 다르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뭔가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그 어떤 논리나 합리적 이성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하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상식을 갖춘 세력, 그 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세력조차 완전히 쳐버려가지고 내보내버렸을 때에는 그 순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세력이 그러니까 그 지금 극우가 완전히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 정도는 남아서 뭔가를 같이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관계 정도가 전 한동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최소한 김상원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이나 몇 명 정도나 이런 식의 사람들이 커나가면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주는 환경은 돼줘야 그래야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